네,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테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뭘 하지 않고 이 경작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815에서 15가지 계약은 분류가 됐고 이제 8개 물건을 갖다 뭐 한다? 분류를 해야 됩니다. 몇 개 물건이요? 자, 소유권, 물건이니까 소유권은 8개 물건 중 하나죠. 그래서 8개 물건은 손가락 3개 피셔가지고 몇 개 피셔가지고 그냥 따라 하시면 돼. 점소, 지지전, 유질저. 그러니까 손가락 3개를 피시면은 마디가 몇 마디가 나온다? 8마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8개가 뭐가 있는지는 기억하란 얘기예요. 차차 그 뜻을 알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점소, 지지전, 유질저. 그래서 1번 점이 뭐냐면 점유권 할 때 쓰는 겁니다. 2번은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권? 소유권. 3번은 지상권. 4번은 지역권. 5번은 전세권 들어간다. 이건 이제 유질저해서 유치권이 나오고 질권이 나오고 저당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8개 물건이 있는 걸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이걸 뜯어서 뭐 할까? 이렇게 포장해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 그래서 분류하는 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면 8개 물건은 첫 번째가 1번이 뭐예요? 점유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을 몽땅 묶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가 뭐죠? 2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본권이라는 말을 써줘요. 뭘 써준다? 그럼 이제 본권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예, 소유권이 나와요. 그럼 나머지 것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3번부터 8번까지 묶어가지고 세트 명칭으로 제한물건이라고 써줘요. 뭐라 써준다? 제한물건은 다시 3, 4, 5번을 묶어서 용익물건이다 이 말을 써줘요. 무슨 물건이요? 그럼 나머지 6번부터 8번까지 묶어서 써야 되겠죠. 그걸 담보물건이라고 해요. 무슨 물건이요? 그 다음부터 풀면 돼요. 그대로. 뭐 푼다? 지상권, 지역권, 무슨 권? 전세권. 이게 3번, 4번, 5번. 그 다음 뭐 유질저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유치권 있고, 질권 있고, 저당권. 6, 7, 8입니다. 이걸 지금 당장 손에다가 바로 대입하셔야 돼요. 어디다가? 손. 그럼 잘 보시면 점유권 있죠? 그럼 점유권 뺀 나머지가 뭐가 돼요? 그럼 V자를 펴보세요. 그럼 이게 용익물건이고 담보물건이야. 붙어야 되겠죠? 제한물건하고 뭘 붙여야지? 소유권. 그 지금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권은 할 수 없어. 손을 이렇게 오므리쳐가지고 제한물건하고 소유권 이렇게 잡으란 얘기예요. 잘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 이거. 이거 하나만 남았잖아요, 이거. 딱 하나 남았잖아요. 이거 딱 하나 남았잖아. 이게 오므린 게 뭐다? 본권. 뭐라 한다? 그러니까 점유권 할 때 점유권은 뭐냐면 본권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그러니까 요거 할 때 그냥 맨날 점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시험 보기 전까지 점소, 지지전, 유질 이렇게 하고 있어. 의미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점유권 할 때는 뭐가 아니다? 본권 아닌 점유권. 그럼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그러니까 잘 보면 점유권이라는 것은 어디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얘기할 때는 점유권 하지 마시고 본권 아닌 점유권. 그럼 요거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그럼 본권 아닌 점유권 있고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죠. 다음 본권에 이제 꽃을 피워보세요. 본권인 제한물권 피시면 되지. 제물권 아니에요? 본권인 무슨 물권? 용익물권. 본권인 뭐다? 담보물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본권인 지상권 있고 본권인 지역권 있고 본권인 전세권 있고 본권인 유치권 있고 본권인 질권 있고 본권인 뭐가 있다? 이걸 빼먹고 공부하면 이상해져 공부가. 틀이 안 맞아.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뭐라고요? 자, 본권은 뭘 펴보세요. 본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이게 뭐라고요? 본권 아닌 점유권. 그럼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인 제한물권, 본권인 용익물권, 본권인 담보물권, 본권인 지상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인 저당권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그럼 아까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생기잖아요. 뭘 해야지? 그럼 여기 잠깐 가가지고 563조도 약정하면 효력이 생겼지. 네? 갑, 재산권, 약정, 을, 대금, 효력이 생겼지. 그럼 이쪽은 뭘 해야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지 뭐가 생긴다. 그럼 이쪽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누가? 사는 사람이.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 대금 채권 취득하죠? 네? 그러면 대금 채권 취득은 자, 처음 취득하는 걸까? 이어 취득하는 걸까? 대금 채권. 자, 을의 대금 채권을 갑이 이어서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갑이 처음 취득하는 겁니까? 을은 재산권 취득하죠? 그러면 갑의 재산권을 채권을 갖다가 이어받는 거예요? 처음 취득하는 거예요? 갑은 재산권 채권이 있습니까? 갑은 재산권 채권이 있냐고? 아니 재산권 달라는 누가 하는 거야? 에? 누가 하는 거야 여기? 을이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갑은 을한테 뭐 달라 할 권리가 있어도 대금 채권은 있어도 갑이 을한테 재산권 달라는 채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재산권 취득은 이 사람의 채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고 처음 취득한 거야. 무슨 취득? 그러면 대금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대금 채권은? 갑이 갖고 있지. 그럼 을은 갑한테 대금 달라는 채권이 있어요? 아니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대금 달라는 채권이 있냐고. 그러니까 을의 대금 채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잖아. 매매 계약을 통해서 대금 채권은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권리를 이어받은 게 아니니까 뭐다? 처음 취득이야. 무슨 취득이 아니고 이어 취득이 아니고 뭐다? 처음 취득. 이해되세요? 외우면 안 되고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럼 여기서 효력이 생겨서 소유권 취득했죠? 누가? 을이. 이 소유권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갑의 소유권을 이어받은 거야? 처음 취득한 거야? 소유권은 누구 거 있어? 소유권은 갖고 있었지.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야 여기서? 갑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은 뭐다? 처음 취득이 아니고 뭐다? 이어 취득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취득이요? 그럼 책에다가 처음 취득, 이어 취득 이렇게 쓸까? 그럼 없어 보이잖아. 그래 또 뭐 하나 포장해서 뭐해서 내용을 보면 별거 없는데 자꾸 포장된 용어에 여러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의 무슨 채권은 대금 채권 취득은 을이 갑한테 갖는 대금 채권을 이어받은 것이 뭐야? 아니고 처음 취득한 거고, 을의 무슨 권 취득도 재산권 취득도 갑의 재산권 채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고 처음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각자 채권 취득은 뭐 한 거예요? 이어 취득이 아니고 뭐다? 처음 취득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나중에 뭐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 취득은 갑의 소유권을 연결해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취득이다? 처음 취득이 아니고 뭐다? 이어 취득이다. 그래서 처음 취득을 이제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무슨 취득? 그럼 이어 취득은 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요. 무슨 취득? 그럼 총칙 처음 가자마자 나오는 단어가 그거였어요. 펴지 마. 책은 자꾸 펴봐야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기본서를 잘 활용할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 책에 끌려다니지 말고 뭐한다. 책을 내 참고용으로 해서 잘 활용하면 뭐야? 편리한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몽땅 외우려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 처음 취득과 뭐다? 이어 취득 연습하는 거예요. 이어라는 것은 저쪽의 권리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어받는 거.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은 갑은 을한테 재산권, 채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의 재산권 달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어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무슨 권 취득은 재산권, 채권 취득은 이어받은 게 아니고 처음 취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를 이행해서 나중에 뭐 취득하는 것은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무슨 취득이 아니고 처음이 아니고 뭐다? 이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뭐 하는데?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뭘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땅 문서 갖고 경작하면 그자가 뭐다? 다 주인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경작하다가 오늘 갑자기 시골에서 뭐야, 여러분들 토지 수용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수용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상금은 누구한테 줘야 돼, 그러면? 보상금 누구한테 줘야 될까?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 등기 안 된 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보상금 나한테 내놓으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에서는 그리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뭐 해가지고 매매해서 을이 뭐라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 경작하고 있다. 서로 아는 처지예요. 그럼 거꾸로 갑은 뭐가 돼 있고 뭐는 하지 않고 있어요? 경작을 안 하고 있잖아요. 땅 문서 누가 갖고 있고 권리증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이 토지가 뭐가 된다? 국가에서 뭐가 돼요? 수용되죠. 만약에 보상금이 만약에 여러분들 300억이 나왔어. 누구한테 줘야 될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을은 이제 국가에서 공무원이 나오면 뭐예요? 마을 회관에다가 마을 사람을 전부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이 토지가 누구 겁니까? 그럼 마을 사람 전부 다 누굴 거라고 그래요? 예?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야. 뭐 하지 않고, 뭐 갖고, 땅 문서, 권리증 갖고 뭐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가는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지역은 등기된 사람한테 보상금 주고, 어떤 지역은 등기 없이 경작한 사람 주고,
그러면 이렇게 이게 기준을 달래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저기만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는 뭐다? 형식적 논리에 따라서 보상금 줄 수밖에 없죠. 이때 이제 등장하는 말이 이제 이거 쓰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이 뭐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가 없다. 지금 말 짧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소유권 할 때는 그렇게 자꾸 연습하란 말이야. 뭐다?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있다? 갑한테 있다. 현재 뭐 하고 있으면? 갖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 말 쓰는 거예요, 이거. 말 짧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본권 아닌 점유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본권 아닌 점유권 이쪽은 있다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갖고 있어도 권리증 갖고 땅 문서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단에 와서 훔치면 되지. 땅 문서 이적을 따라서 소유권 뺏기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뭘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가 공무원이 뭐라 그러냐? 저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습니다. 야, 땅 문서 갖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등기부에. 대신 뭐는 하고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습니다. 그럼 보상금은 누구한테 준다? 본권, 대표, 소유자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갑이 이게 형님 아우였다가 갑이 만약에 이게 사망하셔가지고 뭐 하셔가지고 사망하셔가지고 여기에 상속인 병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 상속인 A 있다면 뭐 했다면? 사망하고 상속이 있단 말이에요. 상속 등기까지 했다고 합시다. 그럼 보상금 만약에 누구한테 주면 아니 을한테 주면 이 A가 시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보상금을 누구한테 안 주고 본권 대표 소유자한테 안 주고 점유한테 주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럼 또 이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딱 룰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 뭐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뭡니까? 군대 갔다가 혹시 전사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 해군 갔다가 뭡니까? 전투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총 맞아 죽은 젊은 영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상금 누구한테 줘야 하는 거야? 그 가족 있는 사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전사했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버렸어. 그래서 친척이 그 아이를 뭐 한 거야? 키웠어. 그래가지고 자식처럼 키워가지고 군대에 보냈는데 죽었어. 얼마나 슬퍼요. 근데 보상금은 그때서 그 친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뭐 한 거야? 그거 가져가 버렸어. 그럼 누구 거야? 이거 키운 사람 뭐가 되는 거야? 두 번 죽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법적으로 뭐 해서 입양해서 법적으로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시골에서는 그렇게 잘 할까 안 할까? 그거 안 한단 말이야. 그 문제가 생기면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은 완벽한 게 아니란 말이야. 다 사연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가지고 이 300 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등기 안 한 이런 자를 뭐라고 한다? 멋있게 표현하니까 뭘까? 등기 안 했으니까 미등기라고 그래. 뭐라고요? 미등기 매수인. 뭐라고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고 경작하고 있다. 그걸 뭐라 한다? 미등기 매수인.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았으니? 이자는 뭐가 없다? 외우지 말고 그냥 표보하는 거예요. 본권 대표 뭐요? 소유권은 없다. 근데 이제 뭐 하고 있으니까? 경작하고 있으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저걸 구별을 못 하잖아요.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을 기억할까 못할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볼펜 들어보세요. 볼펜. 볼펜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왜 동산이에요?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고 그래서 동산이야. 그 볼펜 동산 위에 여러분들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고 그 볼펜 밑에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냐고 그게. 아니 그냥 이 물건만 보이지 권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렇다라고 뭐 한다? 가정해놓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엉망진창이 됐어. 그래서 물권법은 좀 암기하는 파트가 많아요. 뭐가 많다고? 근데 일하란 말이야. 딱 들어놓고 뭐다? 이게 동산이면 그게 뭐가 있다?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뭐도 있다? 점유권도 있다. 아시겠어요? 그게 하란 얘기예요. 담배 한 갑을 사도 담배 한 갑에는 뭐도 있고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담배를 끊겠다고 쓰레기통에다가 냅다 던지면 그래서 뭐 했다고요? 버렸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니 버렸잖아 지금. 그럼 뭘 버린 거야? 아니, 담배 버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대표 본권 아닌 점유권까지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 버린 걸 뭐라고 그래? 김장하셨어요? 그래 포기. 무슨 건 포기? 본권 대표 소유권도 포기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포기했다 그 얘기예요. 포기할 때 누구의 동의 맡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런 걸 단독행위라고 그래. 뭐라고요? 단독행위. 무슨 행위야?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래. 그게 나중에 총칙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물어볼게요. 제한물권 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 저당권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포기할 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해야 되겠지. 그럼 상대방이 있어 없어? 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 무슨 물권 포기는? 이 소유자한테 하는 거니까 뭐다? 상대방이 있는데 무슨 권 포기하고 무슨 포기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총칙 그게 나와. 그러니까 총칙의 파트를 이해하려면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가서 계란 30개 달라 이 말이 맞아요? 계란 한 판 달라 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란 30개 담아서 가는 게 급선무일까요? 판 만드는 게 급선무일까요? 그 계란 판을 만들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모는 없이 판 없이 그냥 30개를 어떻게 해요? 주머니 들고 여기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깨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판은 어떻게 돼요? 계란 다 먹고 나면 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활용하잖아. 난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판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뒤에 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8개 물건. 미등기 매수인은 뭐가 없다?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아닌 못밖에 없다? 점유권. 그러니까 보상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상속받으면 이 사람 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아직 살아있다고 가정할게요. 뭐라고요? 그럼 이제 공무원은 이자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받고 싶으면, 아니 보상금 받고 싶으면 가서 등기해 오세요. 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라고 하라고요? 그럼 등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니 등기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누구한테 가서 이 가방한테 가서 이 형님한테 가가지고 옛날에 뭐 했습니까? 매매 계약했어. 근데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어. 뭘 해놨다고? 그러면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약정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서를 썼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실해요? 뭘 근거로? 아니 아까 563조에 나왔잖아. 약정은 성립한다고 그랬지. 거기 계약서를 써야지 이루어진다고 안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돼 있어? 계약서를 써야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뭐다? 과거의 경험이 민법 공부하는데 뭐야?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어떻게 돼요? 얘기할 때, 뭐 할 때, 얘기할 때 꼭 주로 옛날 얘기만 많이 하지. 그러니까 과거가 화려할수록 뭐라고 그래요? 왕년에 내가 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했고 자꾸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 그걸 뭐로 알아들어요? 한 말 또 하고 한다서 뭐라고 그래요? 네? 잔소리를 하잖아. 뭐라고? 잔소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 과거 이야기를 자꾸 밑에 사람한테 옛날엔 이랬다 하면 요즘 애들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 잔소리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꾸 옛날 얘기할 필요가 뭐예요? 없고 현재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뭐야 가만 옛날 또 하고 또 그러니까 나중에 짜증 안 나. 가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 있잖아요. 집에 한 90 되신 분이 오면 계속 뭐 해요?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때는 뭐야 그냥 거기만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거기 반응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뭐야?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매수인이요? 미등기 매수인.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보상을 받으려면 할 수 없지. 이거는 다시 누구한테 가서 그때 보니까 담배값에다가 거기다 쓴 게 있어. 담배값에다 쓴 게 있어 거기다. 그때 계약했죠. 그러니까 갑이 뭐야? 그래 인정한다. 그럼 다시 뭘 가지고 어른 갑한테 뭐예요? 다시 매매 계약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계약이 있었으니까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다시 뭐 해주세요? 등기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뭐 해달라? 등기해달라.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 등기 뭐다? 청구권. 무슨 권? 그럼 이때 이제 갑은 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요? 첫 번째는 인간의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요? 인간의 길을 가면 돼. 인간의 길은 뭐예요? 등기 해줄게. 알았어. 대신 300억이니까 거기서 한 1억만 줄래? 아니 그 정도는 줘도 얼마니까. 그래서 가서 등기한단 말이에요. 뭐 한다? 그럼 어디 가서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소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말이 이거예요. 이게 뭐다? 등기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다? 등기가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또 여기 무슨 말이 나왔어요? 여기 등기. 등기 뭐가 나와요?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거니까 뭐예요? 사법 수평 관계야. 무슨 관계고? 근데 등기 신청은 뭐예요? 국가께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는 수직 관계야. 무슨 관계? 수직 관계.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가 되고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가 된다. 이해되세요? 네. 그럼 나중에 또 헷갈려. 이게 등기 청구권하고 뭐하고 맨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해달라 요구하는 게 뭐라고? 등기 청구권. 그럼 이거 신청할 때 혼자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아니, 같이 가야 돼. 공동 신청.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 둘이 바빠 안 바빠? 둘이 바쁘잖아.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누구한테? 매도인의 대리인, 매수인의 대리인. 그러니까 법무사는 양쪽 대리하는 거야. 무슨 대리다? 양쪽을 대리하는 거야. 아시습니까? 공동 대리한다고 그래. 무슨 대리요? 공동 대리. 그러니까 그래서 등기하는 거야. 각자 할 수 있는, 매도인이 서류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할까 안 복잡할까? 복잡.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편하게 누구한테? 법무사가 알아서 하니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구조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 가지고 가서 뭐 한다? 등기하게 되면 비로소 뭘 취득한다? 또 말 짧다, 말 짧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줄 근거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길을 가기 싫고 한번 붙어보자. 두 번째가 법의 길입니다. 무슨 길이요? 법의 길. 법의 길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길이요? 법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법의 길을 가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길은 뭐냐면 등기를 해주겠다는 얘기고, 네? 법의 길은 뭐 하지 않겠다? 등기 안 해주고 이 보상금을 내가 먹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던지게 되면 법의 길 갔을 때 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뭐라고요? 해보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계약이요?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무슨 청구권은? 등기 청구권은, 자, 채권적 청구권의 반대말이 뭘까요? 응? 알고 있는 게 2편 물권하고 3편 채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의 반대말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하고 뭐가 있다? 물권적. 그러니까 지금 이 매매계약의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매매계약이 소속이 어디예요? 매매계약이 소속이 3편 어디에 있어요? 채권에 있으니까 채권 행위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뭐다?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아니고? 물권적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채권적 청구권은 이게 단어가 나옵니다. 소멸시효 대상이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무슨 대상이다? 소멸시효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대상이요? 자, 소멸시효가 뭐냐면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그 얘기예요. 소멸죄 있죠? 시간보다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뭐한다?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뭐다? 대상이다. 뭐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 채권은 10년짜리 채권이라고 그래요. 몇 년짜리? 10년. 그러니까 10년 뭐다 동안 채권을 나한테 한 번도 뭐 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이 채권이 10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시험범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채권은 대표적으로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채권이 있을 때 몇 년짜리 채권이 있고, 그러면 10년짜리 채권이 있고 몇 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뭐다? 1년짜리가 있을 때 10년 동안 채권을 한 번도 뭐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채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채무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만세 만만세 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년짜리 채권도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이 채권이 뭐가 된다? 사라져. 그럼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채무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1년짜리 채권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밥값. 뭐라고요? 이제 공사장에 보면 보통 이게 한밥집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그날 밥 먹고 사인하고 밥 먹고 이렇게 돼가지고 달달이 위상거리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밥값을 만약에 혹시 뭐 한 30만 원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가서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다 어느 날 밥값 그 주인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밥값 떼먹은 사람 만났어. 그럼 당장 가서 뭐라 그럽니까? 멱살 잡고서 뭐라고 그래요? 떼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떼먹었다? 밥값 떼먹은 놈이 어디 있냐? 막 화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밥값 떼먹고 간 사람은, 뭐 한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 인간의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고 뭐야? 죄송합니다. 지금 돈이 뭐요? 오죽했으면 제가 도망갔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대신 꼭 갖겠습니다. 뭐다? 라고 또 말해주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뭐다? 갚아야 돼. 근데 무슨 길을 가면?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 밥값 채권은 1년짜리 뭐다? 채권입니다. 전체 1년 동안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 밥값 달란 적이 없습니다. 아시세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그 얘기예요. 뭐가 됐다고요? 완성됐기 때문에 채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뭐 할 의무가 없다. 돈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어디 멱살을 잡고서 이러십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채권을 뭐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돼. 아까 밥값 20만 원이라고 했지. 그럼 전화번호 알아. 전화해가지고 이 요령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밥값 20만 원 다 못 내면 성이라도 보여라. 그러면 10,000원이라도 관계 없습니까? 그럼 또 주인이 뭐라 그래? 네 집 장난하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도 10,000원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10,000원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채권을 내가 인정하니까 돈을 줬죠. 그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몇 년? 1년. 또 중간에 잊어먹을 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1,000원이라도 내놔. 통장에 1,000원이 입금됐어. 그럼 소멸시효가 뭐가 된 거야? 중단되고 다시 또 몇 년? 1년. 그게 나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나을까? 근데 20만 원 받고 매달 이렇게 전화하면 신경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뭐야? 적으니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채권은 대표적으로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법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계약의 등청이 채권인데 뭐의 대상인데 1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달란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가 뭐가 된 거예요? 네? 소멸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그 얘기예요. 그렇고 뭐다? 만세 만세 만만세. 무슨 얘기예요? 이 등기 청구권이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너한테 뭐 해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등기해줄 의무가 없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은 누구 거다? 값 내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등기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인간의 길을 갈 때는 뭐 해주면 되는 거고 등기해주면 가서 본권 대표 취득하는 것인데 이쪽에서 법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매매계약의 등청은 채권에서 왔으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대표적으로 뭐의 대상이다? 그러면 재산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족권은 소멸시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권? 재산권은 뭐의 대상이다? 그럼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물건도 소멸시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방금 전에 제가 재산권은 뭐의 대상이니까? 근데 8개 물건이 다 대상이 아니야. 손 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것만 소멸시의 대상이야. 이게 뭘까? 지지점만 소멸시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소멸시가 나오면 하나하나 재산권이 대상이 되죠. 뭐가 된다고? 채권은 무조건 소멸시의 대상이야. 아시세요? 근데 8개 물건은 다가 아니고 뭐만? 이것만. 이제 이야기는 이제 1월, 2월 달도 할 것이고 3, 4월도 할 것이고 5월도 할 거니까 지금 안 들려도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잘 들리는 얘기는 과거가 있다는 얘기일까 없다는 얘기일까? 네? 일 수도 있겠죠. 그 과거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어쨌든 매매계약의 등청은 뭐다? 채권. 뭐의 대상이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완성됐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쪽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법원에 뭐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 제기할 수밖에 없고 등기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원고가 되고 뭐가 되고 이쪽은 뭐가 되고 그럼 이 피고는 법원에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갑이 판사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사 병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판사님, 매매계의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배우셨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 배우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럴까? 네 말이 맞다. 네? 네 주장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멸시의 대상이 되는 건 아십니까? 판사가 뭐야? 네 말 맞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거 맞습니까? 이것도 맞다라고 하고 싶은데 한국의 현실 여러분들은 이론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이론하고 뭐하고는 현실이 어떻게 돼요? 조화를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요? 한국의 현실은 거의 대부분이 뭐하지 않고 시골에서 뭐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경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이 대다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유유가 되죠. 슬플 거 아니에요? 그럼 현실도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해야 되는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 판사가 여기서 뭐다? 아,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틀리다. 뭐 하다고요? 틀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판사가. 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론을 포기하고 뭐다?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다? 틀리다. 그러면 이제 갑이 판사한테 대들 거 아니에요. 언제 권리를 행사했냐고. 언제 행사했냐고 얘기해요, 지금. 그 판사가 할 말이 뭐 있어요? 야, 경작은 했잖냐? 뭐 했다고? 경작했다. 경작을 법률 고친 말이 뭐예요?
정작! 그래요. 뭐 했다? 점유했다. 현재 경작한 것이 바로 뭐다? 권리 행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이 틀리면 이것도 틀리다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야? 반은 맞고 반은 뭐다? 틀리다 그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뭐다? 딱딱 무조건 다 올! 하면 된대. 현실 감안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거 그냥 듣고 아 그렇다 하면 돼. 뭐 또 뭐 다 적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뭐다? 무슨 계약했으니까 매매 계약했으니까 매매 계약 다시 그 근거 가지고 다시 뭐 해달라? 등기해달라 요구했는데 저쪽에서 인간의 길을 가면 가서 뭐 하면 되고 등기하면 되고 저것이 인간의 길을 안 가고 무슨 길을 가면 뭐라고 여기서 궁시렁대는 거예요? 이 채권이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효의 대상이고 1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만세 만세 만만세 얘기예요. 갔더니 판사가 반은 맞고 뭐다? 뭐의 대상은 돼도 점유하고 있으면 경작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얘기가 책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먼저 141쪽을 펴보세요. 몇 쪽이요? 자, 거기 8개의 물건이 나와 있죠. 맨 밑에. 그죠? 그래서 제가 먼저 거기 점유권하고 먼저 뭐부터 구별하라? 본권부터 구별하라. 그래서 물권법 할 때 8개 물권 할 때 점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인 제한물권, 본권인 용의물권, 본권인 담보물권, 본권인 지상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인 저당권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넘기시면 166쪽을 가보겠습니다. 몇 쪽이요? 자, 166쪽 가시면 등기 청구권이 두 가지 성질이 있네. 무슨 청구권하고? 그럼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3편이 채권이고 2편이 뭐니까? 물건이. 그걸 생각한다면 딱 캐치가 되잖아.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뭐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 자, 왼쪽은 채권은 뭐의 대상이다? 소멸세 대상이 된다고 돼 있죠.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지 않는다. 그 그림을 먼저 그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기억 보시면 밑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 됐다고요? 법률 행위에 의한 그러면 기억 A의 채권적 청구권. 매도인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을이 갑에 돼가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 행위인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성질도 뭐다? 3편 채권 매매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뭐야? 채권적 청구권. 자, B 10년에 무슨 시효? 매수인의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뭐의 대상이 된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뭐하고 있으면? 가로 열고 뭐하고 있으면? 권리에 잠자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청은 소멸시에 뭐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으면. 그죠? 여기까지만 설명드렸었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뭐죠? 563조. 그럼 저기 등기 안 된 저기 매수인 있죠? 네? 그 과거의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응? 이미 유효지. 다만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기 안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등기는 경작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본권 대표 소유권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만 가지고는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니까 가서 뭐 해오세요? 그럼 다시 가서 뭐 해달라? 저것이 인간의 길을 가지 않고 무슨 길을 가? 뭐라고 떠들어댔어? 네? 소멸시효 대상이다. 소멸시효 완성됐다. 이 주장이지. 근데 가니까 반은 맞고 반은 뭐예요? 틀려. 뭐의 대상은 돼도 현재 경작하고 있으면 권리에 잠자는 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뭐 해주라? 등기 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더 멋있게. 그렇지. 뭐 때문에? 본권 아닌 점유 때문에 살아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뭐니까 요거 본권 아닌 이 점유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계속 살아나는 거야. 뭐 때문에? 아닌 점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알게 되면 가서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등기 해놓고 출발하는 게 좋다는 얘기. 아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매매계약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다면 이 상속인들은 그러면 과거에 뭐가 있었다면 매매했으면 근거되는 서류를 달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 혹시 뭡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뭐하거나 없어. 다 떠내려가서 아무것도 없어. 그럼 입증할 수 없다면 결국 이 말은 못 쓰는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죽는 법은 없어요. 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세가는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매수인이요? 미등기 매수인.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었다. 그럼 등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다시 매매계약에 뭐 가지고? 등기, 채권권 가지고 등기해달라 그 얘기야. 근데 만약에 뭐가 없으면? 서류가 없어. 그러면 경작했다는 얘기 있었죠. 뭐 했다고? 경작은 점유라고 할 수 있죠. 점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운 용어 나옵니다. 취득시효. 무슨 시효? 취득시효라는 단어가 있어. 무슨 시효요? 글자 봐. 그 말을 응용해 보세요.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 취득할 수 있는 효력이 생겨. 여긴 뭐죠? 소멸하는 가버린다는 얘기야. 이건 뭐 한다? 취득. 그러니까 반대말이 탄생했네. 무슨 시효하고? 무슨 시효? 취득. 그래서 점유가 혹시 20년이 넘으면, 몇 년 넘으면? 20년 넘으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뭐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등기 내놓으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등기 내놔라 할 권리가 무슨 권이에요? 그러면 이게 등기 이것도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무슨 권? 이거 가지고 가서 뭐 하면? 등기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용어 무슨 시효? 여기 등기했죠. 자, 점유 취득 시효는 완성됐을 때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할까?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할까? 응? 대답하세요. 대답이 자신이 없어. 완성됐을 때다, 등기했을 때다. 응?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뭐 해와야지? 등기해야지 돈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완성됐을 때가 아니겠지. 언제다? 자,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등기청권 가지고 등기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여의치가를 뭐 하는 거? 제목 점유
취득시효 가지고 가서 뭐 하는 거? 등기해서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 아셨어요? 그럼 요거 두 가지가 나왔어. 무슨 시효하고? 무슨 시효하고? 무슨 시효하고? 취득시효하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맨 밑에 디귿이 있어. 디귿. 디귿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합시다. 취득시효를 동그라미 하시고. 무슨 시효?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면 소멸시효 있죠. 니은에. 소멸시효. 제목, 니은. 기억의 비. 기억의 비면 10년에 소멸시효 있잖아. 그러면 그것도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연결하란 말이야. 뭐하고 뭐가 반대구나. 무슨 시효하고? 소멸시효하고 무슨 시효? 취득시효. 이 두 가지를 딱 연결하는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왼쪽에다 미등기 매수인 적어 놓으세요. 스토리 하나 만들어 드린 거예요. 뭐라고? 미등기 뭐다? 매수인. 그러니까 어떤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충분히 익힌 다음에 관련된 것들을 또 옆에다 이렇게 붙이고 가시면 돼. 그럼 내게 될 것이고, 이제 또 책 따라서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외워야 돼. 지금 등기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쓰는 미등기 뭐다? 매수인 가지고 노는 거 아셨어요? 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